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자, 전국에 계신 고1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재 선생님입니다. 지긋지긋한 수학,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까지는 좀 수학을 어느 정도 좀 잘했다 이런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좀 분위기가 이상해짐을 느끼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또 이제 수포자라는 단어가 이제 현실화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냥 수학은 포기하자 이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중학교 때 방법대로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방법대로 그냥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암기해서 시험 본다. 이런 방법만 좀 제거시켜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까지 공부를 내신화했기 때문에 협소한 그런 출제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는 훈련만 가지고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버릇을 고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수학이라는 건 절대 머리 좋은 학생들이 푸는 게 아니거든요. 개념을 누군가가 더욱더 가슴 속에 완전히 맺힐 때까지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의 마인드로 선생님이 풀어준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래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수학을 만들어낸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저도 수학을 배운 거고 똑같이 여러분도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수학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집합을 공부했다. 오늘 부분집합을 공부했다 그러면 부분집합에 관련된 모든 설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완벽하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개념이 쌓여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막 매일매일 문제집을 푼다 이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풀이 방법을 완전히 외워야 된다.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특히 색깔 들어가 있는 좀 어려운 문제 풀이는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공부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누구나 쉽게 수학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수학이고,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 수능이라는 걸 볼 텐데, 이 수능 시험을 볼 때 문과 학생이든지 이과 학생이든지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되는 것은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라든가, 그 다음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든가, 여러분 지금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일 텐데, 아니면 기하와 벡터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적분과 통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고등수학 상하라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게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언제? 수능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고1 때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고1 때 그것도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2번만 좀 조심스럽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많이 해버린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결국 수능의 키포인트는 얘네들을 잡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잡는 거거든요. 저는 주업이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기보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 오전에도 재수생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정말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 아침에도 그랬고 주말을 이용해서 제발 고등수학 상하를 좀 공부해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고등수학 상하 이 파트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이 파트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신 시험에 맞춰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니까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또 2학기 때는 1학기 거 까먹고 이러지 말고 제가 유도하는 방향대로 제가 학습법을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를 고스란히 따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았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일단 커리큘럼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이렇게 돼 있대요. 옛날에는 수학 10 가나 이래서 10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가? 그래서 1학기는 가, 2학기는 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좀 약간 바뀌었어요. 이름이 고등수학 상 이런 얘기가 있고요. 고등수학 상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등수학 하. 눈치채셨겠지만 요거는 1학기 때 공부하는 거고 요거는 2학기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 고등수학의 특성이 바로 뭐냐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거야.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들어봤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 들어봤던 거를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수학답게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등수학 상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었던 집합 이런 이야기 들어가고요. 들어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명제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정말 수학의 자잘한 재료들을 시작하는 거죠. 또 들어가는 게 실수책이라 그래서 실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한 허수 합쳐서 이제 복소수책이라 그러는데 실수와 복소수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던 거 전개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항식이라 그래서 전개와 인수분해 이런 공식들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고요. 정말 자잘한 거 많이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이런 것도 공부해요. 항등식이랑 또 약수와 배수 그래서 최대공 약수, 최소공 배수.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들어봤었던 거잖아, 그죠? 약수와 배수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되고요. 또 유리식과 무리식 그래서 유리식에 관련된 얘기, 무리식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도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끝나자마자 이제 방정식. 방정. 여러분 2차 방정식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 또 방정식의 이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고요. 부등식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공부하고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바로 1학기 과정 고등수학 상입니다. 가장 수학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알아야지 수학을 잘한다. 이걸 열심히 알아야지 수학을 잘한다.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인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죠? 수능 시험에서 다루게 되는 게 이런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봤잖아. 그런데 수능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던 말이에요. 행렬, 수열, 처음 듣죠? 극한, 미분, 적분, 벡터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 그죠?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 그 다음에 수학의 성질 같은 걸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뭐 언니 오빠들 또는 엄마 아빠한테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이야기, 미분과 적분, 뭐 수학의 꽃은 함수고 함수의 꽃은 미분과 적분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고등수학 하시간에서는 함수라는 것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함수 이야기. 정말 수학의 꽃이야. 근데 함수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래프에 대해서 좀 강해져야 되고 그래프를 좀 제대로 강하게 연습하려면 좌표평면상에 점도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직선도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서 도형 파트를 또 먼저 공부하게 돼요. 함수 파트에서도 함수의 뜻부터 시작하지만 역함수 이런 얘기, 합성함수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나중에 수능을 공부할 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끝나면 한술 더 떠요. 그게 뭐야? 삼각함수라는 것도 이제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 중학교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이야기가 또 여기서 들어가고요. 요거 끝난 다음에 경우의 수 파트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순혈 이런 게 있고요. 또 조합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도 공부하는 게 이게 고등수학합니다. 정말 이 두 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앞으로 2년간 공부하게 되는 게 진짜 수학이라면 그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러분 뇌 속에 어느 정도라도 결핍이 되어 있으면 이 뒷부분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좋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재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때 난 여러분들이 이것만 돼 있으면 내가 1년 동안 여러분 누구나 1등급 만점 가까운 점수가 나올다는 걸 확신한다. 뭐만 돼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고등수학만 여러분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누구나 숙부자의 길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잔소리 안 할게요. 더 이상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부분은 지금 당장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빠삭하게 공부하자. 기말고사니까 그거는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지 말고 우리들의 목표는 내신이 아니다 그래야 돼. 내신을 위해서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물론 당장 앞에 있는 것은 내신 시험밖에 없겠지만 멀리 보면 2년 후 또는 3년 후에 볼 그 수능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하는 2학기가 되더라도 고등수학 상도 공부하고 하도 계속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는 여러분의 뇌 구조에
수학의 기본을 완벽하게 채워넣을 수 있는 고등수학을 완벽하게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집합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수업을 들을 때는 일단 해주실 일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필기. 필기하면 안 돼요. 필기. 기억 속에 좀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해서는 제 수업 스타일이 그래요. 필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필기할 내용이라는 거는 대부분 여러분 참고서나 교과서도 훌륭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요점 정리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수업을 열심히 들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날 배웠었던 거 중요한 거 필기하는 건 괜찮은데 수업 도중에 계속 받아 적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 집중력을 해칠 수 있으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중학교 때 여러분 나 이게 또 이것도 알고 있다. 특목고를 준비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 막 6학년 이럴 때도 고등학교 수학, 고등 수학 이거를 공부했었던 학생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1 수학을 공부했을 텐데 그때 배웠던 느낌을 다 버리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만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나 고등수학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집합, 분집합의 개수, 2의 n승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포자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2의 n승이라는 그 공식화 시켰기 때문에 수학은 공식을 암기하고 그 공식에다 대입해야지 답이 나온다라고 잘못 수학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수포자로 빠지는 거라고. 절대 공식이 다가 아니야. 왜 그런 모습이 되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입에서 남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돼야 되거든. 정당성 부여가 다 돼야 되는 게 바로 수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버리자 이런 얘기야. 선생님 공식 몇 개 알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요 코사인 제곱법칙과 사인 법칙도 알고 있답니다. 라는 거 다 버리자고요. 그거를 암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개념은 되어 있는데 문제집을 안 풀어서 수학 성적이 나쁘다라고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그게 앞으로 몇 년간 지속이 된다고요. 그것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모든 거는 다 비어있다. 내 머릿속에는 방금 태어난 아기와 같이 깨끗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필기하지 말고 탁 힘을 쫙 빼고 PMP로 듣던 인터넷으로 듣던 아니면 지금처럼 TV로 보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습하는 방법도 살짝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복습은 제가 하라는 대로 똑같은 방법대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집합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오죽 많겠어요.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입니다. 집합.